갈등 버리기 시리즈 13번째 시간. 오늘은 교사의 갈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배우고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현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사를 보고 배우며 자신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교사가 갈등으로 인해 크게 흔들린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은 교사의 갈등, 그 원인과 해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자 교사의 갈등의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교사는 남자이므로 기분이 작용합니다. 기분은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고 분산적, 개별적으로 작용을 하기에 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었더라도 다른 인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 교사가 학생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는 학생과 교사의 직접적인 갈등만이 원인이 됩니다. 학생과 교사의 생각 기준이 다르거나 혹은 심리작용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된 것이겠죠. 만일 남자 교사가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 여러 인간관계에서 자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자신의 생각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생각 기준이 하나밖에 없고 원리 원칙이 매우 강한 사람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생각 기준을 용납하지 못하며 자주 갈등이 발생되곤 합니다. 이는 자아가 미성숙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다음으로 여자 교사의 경우 여자는 감정이 작용하며 감정은 집중적, 전체적으로 작용하기에 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발생되면 이 상처의 감정이 치료되기 전까지 계속 남아서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여자 교사가 학생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실제 어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원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정이 좋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상처가 표현되기에 원인을 알고 치료를 해야 갈등이 확산되지 않습니다. 여자의 갈등은 생각 기준의 차이보다는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감정에 따라 갈등이 많이 생길 수도 적어질 수도 있는데요. 여자 교사는 결혼을 하고 교직 생활이 길어질수록 상처의 기억 또한 많아지므로 갈등도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갈등이 심화되면 상처 해리 현상이 발생되며 히스테리 증상이 쉽게 나타나게 되므로 학생들은 매우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본다면 상처 치료의 중요성도 알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교사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생각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면 갈등이 힐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남자 교사의 갈등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남자는 자신의 기분보다는 주로 생각의 옳고 그름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가르침하에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기에 교사의 생각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학생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타인과 내 생각 기준이 자주 부딪히는 경우라면 우선 자신의 생각 기준을 늘려야 합니다. 먼저 나와 다른 생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다양한 갈등의 경험을 발판 삼아 내 생각 기준을 넓혀나가며 자아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작용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사에게 갈등이 없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무관심하고 혼자 사람으로서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교사에게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만일 교사가 학생에게 자신의 스트레스와 상처를 표현했다면 이건 사실 학생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일 심리작용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더라도 내 감정으로 인해 상대에게 나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감정이 사그라졌을 때 사과를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나와 상대의 갈등이 함께 힐링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힐링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여자 교사의 경우에 중요한데 남자의 경우에는 기분만이 작용하기에 갈등이 생겨도 금방 돌아서서
긍정 기분에 들어가면 쉽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 교사는 감정을 기억하기에 여자 교사의 갈등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상처가 작용할 때는 잔소리에 그칠 수 있지만 상처 해리까지 오면 학생들에게 폭력도 사용하게 되므로 그 전에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물론 남자 교사도 평소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힐링하여 잦은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심리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결국 교사의 갈등은 없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갈등은 정확히 알고 겪어나가며 해결했을 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며 인간관계를 하고 있다면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사인 내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자아 형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면 학생들은 훨씬 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많은 학생들의 자아 형성의 주축이 되는 사람임을 알고 자신의 스트레스와 상처를 해결하여 갈등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질문 2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의 과잉 행동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따라할 때 교사는 어떻게 조정을 해나가야 하나요? 이런 경우 보통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학부모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 다른 학부모의 항의 등을 우려하여 그 아이를 문제아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때는 교장 선생님, 학부모 등과 함께 의논해서 그 아이를 보듬을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아이에게 시행착오를 바로 잡아주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가 반복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히스테리를 부리는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우선 히스테리가 상처 해리로 인해 오는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히스테리는 맞서려고 하면 일이 커지고 나에게도 히스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맞서지 말고 우선은 히스테리를 멈출 수 있도록 맞추어주고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라도 교실에서 즉각 교무실로 자리를 옮겨 교장 선생님 등과 협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교사의 갈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정노동자의 갈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